자연스럽게 남녀 출연자들이 짝을 지어서 밤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게 됩니다. 무려 9쌍의 커플이 밤 대화를 가집니다. 남자부터 보면 영수, 영호, 영철, 상철은 각각 2명의 여자와 대화를 나눴고요. 영식은 1명의 여자와, 그리고 광수는 1대1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뭘까요? 실력 있는 한의사에 집안 재력 좋아 보이고 강남 출신, 키도 크고 멀끔하게 생겼죠. 광수의 인기가 바닥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여자 쪽을 보면 옥순이 3명의 남자와 대화를 나눴고요. 영숙과 순자가 2명의 남자와, 정숙, 영자는 1명의 남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자 중에는 현숙이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내향인인 현숙이 조금 수줍어서 그랬을까요? 이 9개의 1대1 대화 중에 4화 본방에 방송이 된 거는 딱 5개밖에 없어요. 다른 4개의 대화가 본방에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아무튼 통으로 편집된다는 건 방송에 내보내지 않아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러브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연프방정식입니다. 연상연하 특집 4화 리뷰 2번째 시간입니다. 2일차 밤에 술자리 자체는 굉장히 초라했지만 많은 1대1 대화가 있었습니다. 누구와 누가 만났을까요? 그중에 최장 시간 함께했던 영식과 영자의 대화는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그리고 영수는 어떻게 옥순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아니, 옥순이 영수의 마음을 사로잡은 건가요? 마지막으로 방송되지 않았던 1대1 대화도 무슨 대화가 오갔을지 한번 재구성해봤습니다. 3일차 선택이 중요한 단서가 될 거고요. 저희 채널 한 달째 고난의 연속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꼭 부탁드리고요. 나갈 때는 꼭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합니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남녀 출연자들이 3355 공용 거실에 모이는데요. 애초에 술자리가 초라합니다. 1일차 어제보다도 테이블 자체도 좀 좁고요. 다닥다닥 앉아봐야 10명이 앉을 수 있을 것 같은 세팅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2일차 술자리가 이 정도로 푸대접일 때가 있었나 싶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남녀 출연자들이 짝을 지어서 밤 산책도 하고 대화도 하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출연자들이 다들 개인 플레이를 하니까 애초에 술자리가 제대로 유지가 되지 않았는지. 글쎄요. 지난 3화 마지막에 나온 예고편에 따르면 무려 9쌍의 커플이 밤 대화를 가집니다. 누가 누구와 대화를 했을까요? 여기 이름들을 함께 나열해 봤습니다. 남자부터 보면 영수, 영호, 영철, 상철은 각각 2명의 여자와 대화를 나눴고요. 영식은 1명의 여자와, 그리고 광수는 1대1 대화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옥순과의 데이트가 너무 좋아서 더 이상 필요가 없었을까요? 자기 마음은 그냥 확고하니까 이제. 옥순과만 얘기하고 싶었는데 옥순이 워낙 바빠서 따로 1대1 대화를 할 시간이 없었나요? 현재 여자 출연자 중에 광수에게 관심이 있는 여자는 옥순이 유일해 보입니다. 뭘까요? 실력 있는 한의사에 집안 재력 좋아 보이고 강남 출신, 키도 크고 멀끔하게 생겼죠. 광수의 인기가 바닥인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노잼이어서? 강원도에 있어서? 약간 말투가 좀 비굴한가요? 모르겠습니다. 여자 쪽을 보면 옥순이 3명의 남자와 대화를 나눴고요. 영숙과 순자가 2명의 남자와, 정숙, 영자는 1명의 남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자 중에는 현숙이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내향인인 현숙이 조금 수줍어서 그랬을까요? 현숙에게 관심이 있었던 영호는 이미 데이트를 하고 들어와서 굳이 밤 대화 시간을 마련하지 않았고요. 현숙에게 관심이 있는 또 다른 남자인 영철은 아예 대화 신청도 안 하고 술자리를 지키면서 관찰만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현숙 자체가 아마도 좀 피곤했는지 술자리에서 일찍 사라졌고요. 일찍 취침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9개의 1대1 대화 중에 4화 본방에 방송이 된 거는 딱 5개밖에 없어요. 그 5개의 대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네, 본방송으로는 이제 2일차 밤은 끝났고 3일차 아침으로 시작하는 것 같기 때문에 다른 4개의 대화가 본방에 다시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나머지 대화들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미방분 영상에라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무튼 통으로 편집된다는 건 방송에 내보내지 않아도 대세에 지장이 없다는 거잖아요. 러브라인에 영향을 주지 않는 대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쉬우니까 누가 누가 데이트를 했는지는 뒤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본방에 방송이 된 대화들 먼저 방송 시간 순서로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고독정식을 먹고 남아있던 영식과 데이트에서 막 돌아온 영자가 공용 거실에서 만났을 때입니다. 1대1 대화를 영식이 신청했다고 하긴 애매하죠. 공용 거실에 그냥 있었으니까.
근데 이어지는 2차 대화까지 포함해서 크게 봐서 영식이 신청한 게 맞죠. 네, 1, 2차 합쳐서 2시간 가까이 대화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대화는 지난 리뷰 영식에 대한 리뷰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고요. 아래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게요. 앞선 리뷰에서 보셨다시피 영식은 그 수많은 발끈, 항변 끝에 오히려 영자에 대한 호감도가 상승하는 기적을 이뤄냈고요. 영자는 너는 학생, 나는 선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더러 학생도 그냥 학생이 아닌 약간 반항 학생, 다루기 어려운 학생으로 각인돼서 오히려 호감도가 줄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데이트를 마치고 돌아온 여자 출연자들이 공용 거실로 돌아오지 않자 영수가 옥순을 찾으러 나섭니다. 마침 옥수는 순자와 함께 공용 거실로 오고 있었고요. 영수와 만나게 됩니다. 그 길로 바로 인터셉트, 옥순을 데리고 대화를 하러 갑니다. 순자가 옥순을 너무 쉽게 내어줬죠. 나름 경쟁자인데. 대화 시간은 그냥 추정치 30분으로 하고요. 너무 짧은 느낌이었다 하면 대략 15분, 보통이면 30분, 오래 했다 싶으면 1시간, 뭐 지겹게 대화했다 하면 2시간, 뭐 이 정도로 대충 추정해 보려고 합니다. 대화는 초반부터 영수가 주도를 해요. 두 명과 데이트 나갔다 온 영수를 의식해서 옥순이 바빴냐고 물었는데 영수가 태연히 인기남 농담으로 받아쳤죠. 드립에 대한 평가를 좀 하면요. 일단 바쁘냐는 질문에 인기남이라는 키워드로 받아친 거는 잘했어요. 그런데 단어 하나만 말하고 문장을 끝맺지를 못했어요. 인기남까지 하고서 무슨 말로 끝날까를 기다리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다음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막상 던져놓고 보니까 뒷말이 생각이 안 났나 봐요. 다행히 옥수는 이미 웃었어요. 인기남이라는 단어에서. 그래서 드립 자체는 성공이었지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인기남은 힘드네요. 인기남의 숙명일까요? 뭐 인기남으로 좀 제가 어필이 되나요? 뭐 이렇게 뭐 뭐든 갖다 붙여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끝까지 완성을 시키지 못하고 얼버무린 게 조금 오게티가 되겠습니다. 영수는 그래도 농담을 할 때 그 뻔뻔함을 유지한다는 기본기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음이 보였어요. 정말 많은 그 노잼 분들이 농담에 실패하시는 이유가 뻔뻔하지 못하고 농담을 할 때 자기부터 웃으면서 시작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주도권을 쥔 영수는 바로 면접 모드로 갑니다. 옥순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는 거죠. 뭐에 홀린 듯이 옥수는 술술 막 자신의 마음을 털어놔요. 이게 바로 영수의 능력인 것 같아요. 앞에서 정숙도 순자도 다 영수의 면접에 거의 무방비로 털리거든요. 이게 뭘까요? 영수는 약간 그 고압적인 말투가 있어요. 그런데 또 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말투나 내용이 너무 재수없다 싶을 그쯤 되면 꼭 어떤 겸양의 멘트를 섞어서 중화시키고요. 기본적으로 뭐 농담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성공률은 괜찮은 편이고요. 그 대화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원하는 답을 다 듣고 자신의 정보는 정말 쥐꼬리만큼 필요한 만큼만 오픈을 하죠. 그 대화의 스킬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초반부터 약간 가스라이팅식 어법이다, 걱정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대화를 나누면서 영수의 이야기는 숨고 상대의 이야기만 테이블에 남아요. 그러니까 혹시 잘잘못이 가려져야 한다면 그게 모두 상대의 탓이 되는 거죠. 초반부터 큰 인기를 끌었던 28기 영수와는 완전히 좀 결이 다른 대화 스킬입니다. 28기 영수는 조금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환상요법이라고나 할까요? 나는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좀 허풍을 섞어서 너에게 이렇게 다 해줄게. 이런 식으로 마음을 샀는데요. 29기 영수는 뭔가를 해주겠다는 말은 또 전혀 없어요. 그냥 그 뻔뻔함과 압박이 섞인 대화 스킬, 뭐 이것만으로도 여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영수와 옥수는 결국 다음 데이트 선택 때 서로를 고를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네, 이건 둘 다에게 모두 성공이죠. 영수는 2일차 여자들의 선택에서 옥순이 자신에게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잖이 마음이 상했었어요. 근데 여기서 옥순의 마음을 확인한 거죠. 다시 자신감이 붙었고요. 옥순도 여자들의 말과 광수에게서 온 정보가 달라서 헷갈리고 있었죠. 여자들 쪽은 영수가 옥순 바라기다라고 계속 하는데 정작 광수가 전해준 바에 의하면 영수는 옥순에게 그냥 호감이 있는 정도다라고 하잖아요. 이건 물론 광수의 의도적인 방해가 맞는데요. 직접 얘기하면서 영수에게 1순위가 자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니까 옥순에게도 성공이 되겠습니다.
옥수는 영수와 대화를 마친 뒤에 공용 거실로 함께 돌아오죠. 이미 마치 커플이라도 된 것처럼 영수 옆에 딱 앉아서 둘이서 계속 데이트 뭐 할까 꽁냥꽁냥 대화를 이어나가요. 뭐 놀이공원 데이트 얘기도 나오고, 뭐 코인 노래방 얘기도 나오고, 맞은편에서 보고 있던 상철이 이때 옥순을 불러서 대화를 하러 나가자고 하고요. 영수는 타이밍 좋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저는 도무지 이 뜻을 이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상철에게 하는 말이 맞겠죠. 타이밍 좋다 너. 그러니까 조금만 더 늦었어도 너는 완전 아웃인데 너무 늦진 않았네. 뭐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자기가 옥순이랑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좀 지루해지던 찰나에 상철이 불러서 땡큐라는 뜻이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전혀 아무 의미 없는 추임새였을 수도 있죠. 저는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철은 옥순을 데리고 나가면서부터 막무가내로 밀어붙여요. 옥수는 표정부터 보기가 안 좋아요. 상철을 불편해하고 있는 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상철이 현재 마음속에 있는 남자가 몇 명인지 물어요. 여기서 옥순이 두세 명이라고 답하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광수, 영수랑 얘기할 때는 두 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상철이 다시 리스트에 돌아왔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옥수는 단지 상철이 집요하게 물어볼 때 이름을 공개해야 되는 게 불편해서 세 번째 인물이 마치 너인 것처럼 그래서 두세 명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한 아니란 마음에 잘못된 답변을 고른 거죠. 그럼 그 두 명이 누구냐, 세 명이 누구냐, 상철의 취조가 시작이 돼요. 그랬더니 옥수는 상철은 그 두 명 중에는 없고 세 번째라는 걸 털어놓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진실을 전달할 기회가 있었어요. 나는 두 명에게 집중하고 싶다. 지금 마음은 이렇게 얘기만 해도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상철은 뭐 데이트 광수랑 하고 오니까 광수에 대한 마음이 뭐 어땠냐, 더 마음이 생겼냐, 나랑 했으면 어땠겠냐, 뭐 사실은 광수랑 나랑 동등하냐, 만약에 내가 뭐 90이냐 91년생이었으면 어떻겠냐, 막 이렇게 집요하게 추가 질문을 하는데 옥수는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요. 뭐 1대1로 상철과 시간을 갖는다면 너한테 더 호감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상철의 착각이 깊어지죠. 사실 이 과정에서 상철은 자신이 광수보다 못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옥순이 첫인상 선택에서 자기를 골라줬단 말이죠. 자기소개에서 나이가 밝혀지고 옥순은 단지 아마도 나이 때문에 자기가 너무 어려서 광수를 고른 거고 또 다른 이순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나이 때문이겠지.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옥순의 마음에는 내가 1순위인데 광수랑 데이트를 했으니 이제 나랑 동등해진 정도? 뭐 이런 긍정 회로를 막 돌리면서 이미 나름의 결론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옥순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머뭇거리면 막 그렇죠. 그렇죠 하면서 막 긍정의 자신한테 유리한 답변으로 생각하고 그냥 대충 막 넘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상철은 옥순의 마음을 잘 확인했다고 생각하고요. 남자들에게 자랑하고 다녀요. 광수에게 너랑 나랑 동급이야. 막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도발이죠. 어쩌면 영자에게 흔들렸던 자신을 탓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 나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옥순에게 집중하자. 그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반면에 옥순은 좀 괴로워졌습니다. 이 대화로 옥순의 마음은 상철에게서 더 멀어졌음이 확실한데요. 일단 대화가 잘 안 통하잖아요. 더 불편해졌음이 확실합니다. 인터뷰에서는 자기는 거절의 표현을 에둘러서 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삼순인데 그거는 나이 때문이다. 옥순이 상철에게 전달한 메시지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대1 대화 데이트하면 더 좋아지겠지.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3일차 오전에 옥순과 상철이 대화를 하는데요. 이때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옥순은 3명인데 그 1, 2순위는 네가 아니다. 얘기해요. 했던 말이죠. 전날 밤에도. 상철은 1대1은 그래도 꼭 하고 싶다. 뭐 이렇게 대화를 마무리하는 걸로 봐서 3일차 남자들의 데이트 선택에서 상철은 옥순을 고를 것으로 보여요. 영수, 광수, 상철. 3대1 데이트가 예상됩니다. 아직 밤이 깊지 않은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벌써들 다 자러 들어갑니다. 수많은 탐색전이 벌어지고 왁자지껄 해야 할 2일차 밤이 이렇게 짧다니요. 아직 남아있던 영숙을 발견한 영수가 대화 신청을 합니다. 현재 영수의 2순위죠. 영숙은 이미 영수를 리스트에서 지웠기 때문에 급한 게 없었고요. 영수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현재 몇 명을 마음에 두고 있냐? 영숙은 사실상 영우 한 명이죠. 근데 굳이 꼽는다면 영철이 이순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거의 두 명이다라는 모호한 답변을 하죠. 영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모호한 답을 추궁하는 드립을 날립니다. 거의 두 명이 뭐죠? 한 명은 아슬아슬해요. 한 명은 잘릴 위기라는 건가요? 영수가 확실히 대화의 주도권을 잘 가지고 와요. 이 농담으로. 지금 이 상황은 영수가 을이고 영숙이 갑인 상황인데도 영숙에게 상황을 설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1순위, 옥순위야 뭐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기는 그걸 부정하지 않았고 당당하게 2순위가 바로 영숙이다라고 자기 마음도 밝히고 다음을 기약해요. 제가 너무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지 싶긴 한데요. 재밌는 게 다음을 기약하는 말을 영수와 영숙이 동타이밍에 하는데요. 영수는 다음에 대화하자라고 하는데 영숙은 다음에 데이트하자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급이 다른 말이잖아요. 대화하자는 말은 아시다시피 이팔 영수의 이야기 나눠요 수준인 거고요. 데이트하자는 거는 1순위로 선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영숙의 실언이었나요? 아니면 실제로 다음 기회에 영수를 선택할 수도 있을까요? 영숙이 영호와의 데이트가 아주 나쁘지는 않았지만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충분히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죠. 옥순 문제 때문에. 그래서 영호를 놓지는 않겠지만 다음 기회에 다른 사람을 선택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바로 3일차가 되겠죠. 영수는 그렇지 않아요. 3일차 선택은 옥순 확정입니다. 다만 3일차 선택은 남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영숙이 마음을 바꿨다고 해도 뭐 대세에는 지장이 없긴 합니다. 네, 결과는 어땠을까요? 영수 쪽에는 화살표를 아예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 뜻은 이 1대1 대화로 인해서 영수의 감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영수의 플랜 하에 이루어진 하나의 과정이었고 무난하게 마무리되었다. 영숙이 원래 이순이었고 대화 후에도 이순이고 딱히 호감도가 상승할 만한 혹은 하락할 만한 포인트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영숙에게는 변화가 보여요. 영숙은 영수를 완전히 배제했었는데요. 배제했던 이유가 싫어서가 아니고 그냥 관심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100%인 것 같아서 포기했던 거잖아요. 그랬던 영수가 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뭐 무조건 호감도 급상승 되는 거죠. 그 문제는 1순위가 영호였고 2순위가 영철이었는데 그 본인의 순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갔냐의 차이겠죠. 저는 1순위 영호에 거의 턱 밑까지 갔다 이렇게 봅니다. 역전은 되지 않았을 것 같지만 언제든지 역전이 가능한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원래 2순위였던 영철은 어떻게 된 걸까요? 그래서 영수와 대화를 한 이후에 영숙은 지금 빨리 영철을 만나서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영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공용 거실로 돌아와 보니까 광수와 영철이 마지막까지 남아 있네요. 영숙은 영철을 불러냅니다. 광수는 영철에게 한참 넋두리를 하고 있었어요. 옥수는 영수 알아보겠다고 하고 상철은 영자가 좋다더니 옥순이랑 대화하고 나서 옥순 마음에 자기랑 상철이 동등하다면서 속을 긁고 가고 사귀는 것도 아닌데 막 질투가 나더라 이런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음속 이순이었던 영숙이 영수랑 또 들어와요.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나쁜데 이순이까지 영수 찾은가? 뭐 그런데 그때 영숙이 영철을 불러냅니다. 자기가 아니고요. 이땐 정말 멘붕이 왔을 거라고 봐요. 도대체 내가 왜 평창 임영웅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아마 그런 질투심, 시기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겠죠. 나중에 잠자리에서 영철과 대놓고 영수 뒷담화까지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숙과 영철이 대화하는데 광수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광수가 놀랐던 것처럼 영철도 놀랐어요. 자신에게 대화 신청을 하다니요. 그것도 자기처럼 무섭게 생긴 사람한테. 그리고 그 놀라움은 감동으로 이어지고 호감으로 이어집니다. 원래도 1, 2순위 안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호감도가 파바박 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영숙이 1순위가 된 거죠. 영숙은 담담하게 대화해보고 싶었다고 시작했는데 사실상 고백은 영철이 하게 됩니다. 뭐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아버지라고 했을 때 뭐 맛이 갔다 이런 뭐 저렴한 표현을 하죠. 대학 교수 영숙이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행 얘기는 특히 사실 치명타였어요. 그러니까 영철이 수습해 보려고는 했는데요.
영숙은 이미 그 여행 얘기에서 판단이 끝났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이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하고는 뭐 여행 한번 앞으로 가기 힘들겠구나. 영숙의 마음은 급 하락입니다. 인터뷰에서 밝혔죠. 맞지 않는다. 정답입니다. 맞지 않아요. 영철은 이제 영숙의 순위에서 아예 지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영철에게는 180도 다른 얘기죠. 말씀드렸듯이 호감도가 급상승했어요. 거의 정신없을 정도로 반해버린 게 아닌가 싶고요. 눈에서 꿀이 떨어지고 하트가 뿅뿅이에요. 너무 그냥 보이니까 다른 근거를 댈 필요도 없겠어요. 3일차는 무조건 영숙에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고편을 보니까 3일차 아침에 또 한번 둘이 대화를 하는데요. 영숙이 뭐 완전히 거절하거나 떼어놓으려고 하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철의 선택으로 데이트를 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영숙이 뭔가 변화를 시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방송에 나오지 않은 1대1 대화들을 살펴볼까요? 아직은 미방본 영상도 없고요. 그냥 짐작만 가능한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대화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영호는 두 번의 대화, 순자의 두 번의 대화 모두 통편집됐습니다. 자, 이 네 개의 대화들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영호 정숙입니다. 상철이 옥순을 불러내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영호와 정숙이 공용 거실에서 나오는 것이 상철의 뒤쪽으로 화면에 잡힙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둘의 대화는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누가 불러냈을까요? 영호는 대놓고 두 명에게 집중한다고 공개 선언을 했었죠. 영숙과 현숙. 그렇다면 대화 신청을 한 거는 아마 정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숙의 2순위가 영호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정숙에게는 대구, 부산 거리도 괜찮고요. 키도 괜찮고 나이도 괜찮고 영호가 최상의 카드로 보이는데요. 영수의 한국어만큼 한다는 그 영어에 밀려서 지금 2순위가 돼 있는 거죠. 대화 내용을 추측해 보자면 정숙이 자기의 2순위가 영호다라고 운을 뗐을 것 같고요. 영호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장거리 문제를 다시 질문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정숙이 자기소개 때 장거리 질문에 너무 고민하고 답변을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영호도 마음을 완전히 접은 거고요. 대구, 부산이 장거리냐? 장거리죠. 예, 뭐 서울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 아니냐 할 텐데 다른 생활권이잖아요. 이건 장거리가 맞죠. 정숙은 지금의 1대1 대화에서는 장거리에 대해서 특히 부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향적으로 좀 너그러운 자세를 보여줬을 것 같긴 해요. 영호에게 나름 어필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영호가 지금 정숙에게 마음을 오픈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방금 전에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난 두 명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지금 말을 바꾸겠어요? 일단 지금은 현숙에게 집중하려고 한다. 그러나 기회가 되면 더 얘기를 좀 나눠보자. 이 정도 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정숙을 100% 차단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호 옥순인데요. 이 둘도 대화를 나눴네요. 아시다시피 영호는 첫인상 선택이 옥순이었는데 옥순이 자기는 서울에 좀 있고 싶다라는 바람에 영호가 마음을 접었다고 했죠. 옥수는 첫인상 때도 그 이후로도 한 번도 영호를 고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3순위 내도 없어요. 따라서 이 대화는 영호가 신청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언제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 짐작으로는 상철 옥순의 대화가 끝나고 옥순이 방으로 돌아갔을 때 영호가 정숙과의 대화를 끝내고 옥순의 방에 들러서 옥순을 불러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시기상으로는 영수와 영숙이 대화하고 있을 때쯤 되겠습니다. 밤 늦은 시간이죠. 영호는 다시 한번 장거리에 대한 옥순의 입장을 확인해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극구 부인하지만 미련이 남았다는 거죠. 영호가 아마 관심 가는 분 몇 명이냐부터 물었을 텐데요. 옥순이 뭐라고 답했을까요? 영호에게도 싫은 소리 못하겠어서 서너 명이라고 했을까요? 설마 아니겠죠. 지금 옥순은 영호에게는 도체감이 전혀 없어요. 아마 그 영수와 광수 두 명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거절했을 거라고 봅니다. 영호도 뭐 흔쾌히 수긍했을 것 같고요. 이 둘의 관계는 여기서 완전히 종결되는 것 같습니다. 상철과 순자도 1대1 대화를 했네요. 지금 옥순에 집착하고 영자까지 있는 마당에 상철이 순자를 불러냈을 것 같진 않고요. 순자가 불러낸 것 같아요. 순자의 3순위 안에 상철이 있나 봅니다. 근데 순자는 분명히 4살 이상은 어렵다고 하지 않았나요? 지금 이 대화의 시기는 아마 상철과 옥순의 대화 직후로 보이고요. 예, 지금까지 전혀 접점이 없던 두 명인데
아마 그냥 가벼운 호구 조사 뒤에 상철이 좀 미적지근해서 그냥 큰 소득 없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철과 순자입니다. 이쪽도 영철이 아니라 순자가 불러낸 것 같고요. 영철은 영숙, 현숙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고요. 워낙에 약간 좀 관망자이자 뭐 관찰자 입장이어서 누구를 불러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순자는 자기가 3명이 있다고 했는데 영수 1순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2명이 영철과 상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둘이 뭔가 외모적으로 비슷하잖아요. 약간 같은 타입이죠. 터프한 스타일 남자? 뭐 이런 외모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대화 내용은 뭐 정말 짐작하기 어려운데요. 영철이 자신의 생각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순자가 관심을 좀 잃어가는 그림 아닐까. 물론 영철도 순자에게 관심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진 않아요. 어찌 보면 또 영철이 제일 싫어할 만한 스타일이 바로 순자 아닐까요? 네, 이렇게 2일차 밤의 술자리는 찻잔 속의 태풍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신 1대1 대화가 많이 있었는데요. 거기서는 영수와 영숙의 활약이 돋보였다. 뭐 이렇게 보이네요. 3일차 데이트 선택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2명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9기 4화 방송 2번째 리뷰 보내드렸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좀 남겨주세요. 아직도 구독자가 400명이 안 됩니다. 350을 넘은 지 한 달이 더 넘게 지난 것 같은데요.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다음 리뷰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영포방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